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폐지 학교 관련 그리고 경남도의 청년 정책 관련 그리고 4대 강고 개방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이 미활용 폐교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활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위험시설물이 들어있는 폐지 학교를 누구나 드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그 편말 하나만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지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 7월 달에 편말을 붙여놨어요. 현재 폐교를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는 엉망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 전체에 지금 미활용 폐교 81밖에 없는데요. 지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매각을 할 때마다 수익이 생기고 교육청은 수익이 생기는데 그 돈 어디서 받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폐교를 매각한 수익 내서라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경남교육청은 지금 24년까지 50억 원 예산 투자해가지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33곳의 폐교를 리모델링 등등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어서 지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폐지 학교 관련해서 취득 일자와 취득 원인, 등기 원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토지 대장을 제가 그 참고에 다 떼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의 대다수 1991년 80 몇 년 이때 취득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등기되는 과정이 개인에서 보통은 지자체로 이전이 됐다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연단위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그 지역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학교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 자산이 됐다가 교육청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인만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폐지 학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하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주민들의 이해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 정책은 특히나 청년 특별도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서 더 중요해지고요. 청년 정책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단에 사는 것만 해도 많지만 각 북이나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 포함하면 잘 조절을 좀 해서 통폐합을 정책을 좀 서로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정책 추진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정책 추진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최근에 5년간 우리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들 중에 다시 경남으로 온 사람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효과를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기초적인 통계 자료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뭘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다시 또 우리 경남으로 귀향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고 뭐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시 오셨는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져야만이 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것이 청년특별도 경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도정 차원에서 다 같이 협심해서 열심히 할 테고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거정책도.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한 사업에 사업당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거 정책에서 나오는 주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몰라서도 못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단순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 보니까 나이가 35세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공평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준은 항상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정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강 보호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땅에서 이렇게 지난 8월 달에 환경부가 4대강 보호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두 개보 같은 경우는 개방을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크게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유출을 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보의 향후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 부분, 생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개방을 지금 3년을 한 자리여서 이게 금강, 연산강을 합해서 수치를 좀 달리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좀 수질이 좀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보개방이 수질을 개선하지는 못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건지 보기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 개방을 해봐야 되고 그 기간도 늘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그 다음에 결정하기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나온 자료 하나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호를 개방하는 실험을 하는 동안 줄어든 소수력 발전량입니다. 세계 강수계에서 총 줄어든 게 지금 43개월 동안 382.2기가와트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100kW짜리 태양광 시설로 계산을 한다면 태양광 100kW짜리 382만 2천 개 양입니다. 우리 100kW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이 약 4,500평, 5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줄어든 전력을 태양광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땅이 약 19억 평, 시설비가 573조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4대강 보에서 그동안 해온 발전량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1년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같이 깊은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